안녕하세요. 황마더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마더님 앞으로 저희 즐거운 경매와 함께 경매 시작을 다마고찌로 하시게 됐어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들 셋맘 황마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경매를 시작하게 되실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셋째를 출산하고 셋째가 13개월 정도 됐는데요. 첫째가 9살, 둘째가 7살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을 둘째 때 극복을 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축복으로 셋째를 주셨는데 아들이 셋이 되다 보니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현정 작가님께서 저의 그 발걸음을 미리 선배님으로서 걸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크를 하고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찾아뵙습니다. 사실 저한테 오시는 우리 멤버님들이 셋인 자녀가 있으신 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 셋 키우면서 경매를 할 수 있다고? 네.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번에 황마더님께서 네, 맞습니다. 함께 하시게 되셨네요. 네. 근데 부동산은 조금 아세요? 제가 사실 부동산은 전혀 모르고요. 근로소득으로만 지냈었고 9to6로 우리 회사 생활하는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그 삶을 하면서 맞벌이 부부를 하는데 아이를 셋 키우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너무 거예요. 힘들죠. 네, 그래서 그거 말고 뭔가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경매라는 걸 알게 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처음에 왜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고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맞아요. 제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백지 상태로 네,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종이로 작가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즐거운 경매 시청자님, 이현정 TV 시청자님께서도 정말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경매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직접 네. 몸소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겁이 나고 이제 두려움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가능은 한지 진짜로 많은 그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들이 저희같이 평범한 그냥 아이의 엄마도 가능한지 제가 한번 다마고찌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두려움 얘기하셨는데 네. 그 두려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왜 경매 이러면은 보통 이미 집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경매라는 시장에 이 집이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받아서 해도 되는 건가? 이분이 저희한테 막 긍정적으로 잘 해줄까? 화를 내진 않을까? 이 집에서 안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이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투자 금액이 막 1,000원, 2,000원은 아니다 보니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네. 두려움, 내가 혹시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리고 혹시 그 당사자를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 아닐까라는 맞아요. 두려움이시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음. 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 모든 걸 총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 빚을 졌고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집주인이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돈을 못 주니까 바로 팔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것들을 법원을 통해서 그 집주인의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채권자 돈 받아야 될 사람한테 이렇게 순서대로 잘 받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에 꽉 막힌 흐름을 법원에서 뚫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법원이라는 곳을 통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오다 보니 아무나 다 이제 법원에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법원에서 입찰을 하면서 실제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어부지리로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나겠네 라고 해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이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위한 제도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은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받아야 경제 흐름이 잘 흘러가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하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볼 때 저는 경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이도 셋이니까. 아이도 셋이고 이미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요. 경매까지 하시게 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나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점유자 분들이 실제로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난 이사 절대 안 나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 이제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과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그분의 권리에 따라서 나가거나 머무는 게 정해지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려드리고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막막함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이거 종잣돈도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이 작은 돈을 할 수 있을까? 네. 또, 작은 돈이라도 나한테는 소중한 돈인데 이것으로 경매를 하다가 혹시 내가 본전을 잃으면 어떡하나? 맞아요. 그쵸. 그런 걱정이시죠. 네. 첫 번째는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투자금이 종잣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물건의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리고 적으면 적을수록 할 수 있는 선택의 물건은 적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이라는 게 내가 딱 현금을 쥐고 있는 돈만 종잣돈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잣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거든요. 돈이 없이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약해지고 그래서 추천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시작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좋은 직장에 계신 분들은 신용대출도 좀 많이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뭐 절실한 분들은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전을 잃으면 안 되겠죠. 본전을 잃는 게 제일 싫거든요. 본전을 잃지 않으려면 일정한 지식이 꼭 있어야 돼요. 간혹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경매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본전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입찰에 참여를 할 때 우리가 일정 금액을 최저가의 10%를 법원에 맡기고 참여를 하는데 낙찰이 됐는데 잔금을 납부를 안 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칫해서 잘못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잘못 낙찰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시세보다 너무 높은 가격을 받거나 아니면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거나 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잔금 납부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좀 공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경매를 받았을 때 10%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받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도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뒤에? 잔금. 잔금. 잔금을 치르려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부다 보니까 사실 신용대출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부의 신용대출은 네. 다음 네네네.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